이렇게 결론이 허무한 일이 있나요?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던 UAE의 무슨 의혹. 결국에는 그 말이 맞았어요. 칼둔이 한국을 다녀가고 나면 모든 문제는 풀릴 것이다. 결국에는 그 김성태를 임종석 실장이 만나서 뭐 그런 식의 합의,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겠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호재를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놔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사실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니들이랑 상관 있건 없건 이거는 국익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만에 사건이 종결됐죠. 그러니까 12월 9일 날 가서 12일 날 돌아와서 갔을 때 이제 UAE에 도착했을 때 이제 청와대에서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됐다라고 이제 발표되고 나서부터 딱 이제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내사 종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부와 청와대와 그다음에 야당이 국익을 우선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라고 정리한 것은 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 그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이 문제를 무슨 리베이트 건이다라고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뭐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기를 건드려서 사과하러 갔다라고 하다가 그것도 역부족이니까 송영무 장관을 끌어들여서 협정을 폐기하려고 그러다가 UA 측 반발을 사서 무마하러 갔다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칼둔 청장이 와서 책임자들 만나고 정부 관계자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청장 측에서 이제 메시지가 왔겠죠. MB 쪽에 미뤄 짐작컨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MB 측에서 이제 김성태 원대한테 이제 요거는 좀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데 근데 사실은 기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소위 혐의 지금 최근에 계속 문제되고 있는 다스와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소위 적폐청산을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그 UAE 이슈를 활용한 면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더 이상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드러나는 사건을 커버하기에는 한계치에 다다른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만하자라고 국익을 위해서 그만하자라는 아주 좋은 걸로 포장은 했다 손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라는 그렇죠.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약삭 빠른 거죠. 정치라는 게 언제까지 누구를 대변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좋은 일이라면 뭐 목숨 걸고 이제 대변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싶으면은 정치인으로서 자기도 살아야 되는 거니까 발 빼야 되는 거죠. 네. 그 이야기의 핵심은 군사협정 이런 부분은 국회 비준 사항인데 그 국회 비준 없이 국회 비준하려면 시끄러워지니까 비밀 내용을 놓고 덮어버린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이명기약이 뭔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이미 기자회견 때 그러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다음에 협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이후의 프로세스인 거고 요번에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신사협정을 맺은 거고 국익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약속한 거니까 그거는 그거대로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신 말씀은 그건 또 여전히 국익을 위해서 남아있는 과제인 거죠. 그렇죠. 국익이란 말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은 게 그렇게 해서 분란이 생기는 것이 아주 심대하게 대한민국이 손해를 봐야 되는 그 불이익을 봐야 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국익이란 말이 나온 걸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자유한국당 부류의 사람들 정말 비열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툭 던져서 막 흔들었는데 결국 자기들 문제인 거잖아요. 김성태 씨의 스타일이나 특징을 제가 봤는데 뭐냐면 임종석 실장이 이제 국회에 왔잖아요. 국회 운영위원장이 됐더만요. 내년 6월까지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요. 올해군요. 네. 아직도 지금 2018년이 안 됐군요. 저는. 구정으로 생각하면 안 된 건 맞죠. 네. 그러네요. 네. 왔는데 그러면 사무실이 2개일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장실이 있을 거고 자기 원래 있고요. 네. 자기 자리가 있을 텐데 운영위원장실로 이제 임종석 실장을 이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전화를 막 해요. 문 열어달라고. 자기 누구 무슨 비서나 누구 되겠죠. 그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계속 기자들은 문을 언제 여냐고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한 10분, 15분 이상 앞에서 그냥 시간 때우다가 결국은 자기네 방으로 가는.
참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 전화하면서 자기 비서들한테. 근데 뭐냐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임종석 실장이 직접 자기를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게 대해서 되게 고무돼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아니 근데 운영위원장실이 안 열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이 없었는데. 아니 그거 말 안 되죠. 사전에 다 그거 국회에서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면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죠. 자 우리가 문도 안 열어놨는데 지금 불쑥 들어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태 투. 아 죄송합니다. 눈이 와가지고요. 눈이 막 와가지고 좀 막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눈이 내리네. 저는 눈 안 오는 곳에 온 거 아닙니다. 중국은 안 왔잖아요. 중국에 눈 엄청 온 데 있다 왔어요. 저 영하 20도, 30도. 오, 백두산 어떻게 맑은 걸 보셨나요? 아니면은 겨울천지 보는 맛은 또 다릅니다. 아 그러세요? 몇 번째 가신 거였어요? 제가 누군지 소개는 하고 진행하시죠. 김민석입니다. 중국 갔다 왔습니다. 처음 갔어요. 아 처음 가신 거구나. 근데 볼만하다는 건 뭐예요? 여름 가보지 않고. 여름천지야 다 알잖아요, 사진. 근데 우리 또래 중에 통일되면 북한 코스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버틴 사람들이 제법 있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무모한 그 지금까지 버텼는데 통일이 안 되면 뭐 어떻게 교류라도 해서 가려고 했던 건데 생각을 바꿔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힘을 받자 이래가지고 갔었는데 하여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맛있는 거 사주셔요.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들한테 촌놈 출세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누가 촌놈인데요? 딱 들어올 때 김성태. 김민석 원장 아니고요? 네. 바로 제가 거기에 맞장구를 친 이유가 저도 기사 보면서 김성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분이잖아요. 독특한.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를 만나러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 급 올라갔어.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그랬을 거예요. 동영상으로 보세요. 얼마나 고무돼 있는지. 의혹 제기한 건 전혀 기억에도 없어요. 지금 비서실장이 자기를 만나러 왔어. 그게 이런 거죠. 운영위원장이 됐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의혹을 청문을 하겠다 이제 이건데 그 전에 아련으로 온 거죠. 아련 자기 식으로 해석하면 이제 백기투항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지. 그러나? 네. 우리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요구해서 온 거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득이양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의전이 제대로 안 돼갖고 문이 안 열리는데 민망하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아니요. 당황하죠. 빨리 모시고 싶은데 기자들한테 아니죠. 기자들이 10분 동안 그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또 즐기고 있겠습니까? 네, 본인은 그냥 하여간 막 즐거운 거죠, 해피한 거예요. 그냥 해피한 다 뭐 의혹 이런 거 상관없어. 그분들을요 좋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나쁘게 본 건데. 나 원내대표야. 그동안 국정 운영 전반과 또 UAE 특사 의혹에 관련한 특히 신도 깊고 안정적인 또 국정 운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앞으로 좀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원전 정책으로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또 정부와 야당이 함께 협력해 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제1야당과 국정운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실장 UAE 특사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적 신뢰와 국익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중요한 문제일수록 모든 문제를 국회에 특히 제1야당에 더 잘 설명 그리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제가 여러 번 우리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도 우리 대표님하고 제가 잘 아는 사이였는데 오늘 한층 더 친해졌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쨌건 시작했던 걸 생각을 하면요. 자유한국당이 한 그 만행을 생각을 하면 국민들 정서 같으면 다 까발려가지고 UAE고 뭐 근데 그게 다 우리나라 기업도 연결돼 있고 뭐 수출 이런 것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명박의 똥치우기 이 느낌밖에 없는데. 근데 또 하나는요. 아까 얘기 중에 김성태 의원이 한 거 있습니다. 조금 가볍게 얘기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굉장히 이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으로 승격시켜놨어요. 사실 비서 역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림자인데 이처럼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정말 좀 웃긴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김성태예요. 그 나중에 임종석 의원이 다른 역할을 하게 되면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매우 고마워해야 되는. 존재감을 막 부각시켜줘. 네. 밥 사야 되겠네. 네. 원래도 우리 대표님하고 제가 잘 아는 사이였는데 오늘 한층 더 친해졌습니다. 연일 신문에 그렇게 장식하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원내대표를 만나러 가서 그런 식의 그림이 나오고 하는 경우가 없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고무된 거고 김성태 그러니까 원내대표 고무된 그런 거고. 식의 구도를 만들어서 네. 결국 된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낸 건데 그거 자체가 좀 일반적이지 아니 않아요. 앞으로도 매번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 알겠습니다. 뻔뻔한 세력들의 이야기였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